자, 6차시 우리 교과서 42에서 47쪽에 해당하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빛을 진동수에 따라 분산시킬 때 나타나는 빛의 띠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좀 모를 만한 용어들이 많이 있죠. 일단 진동수라는 것은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전기장이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가 그 진동수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분산은 이 진동수가 클수록 이 프리즘 속에서 빛의 속력이 더 느려져서 굴절이 더 많이 되는 현상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력은 진공이나 공기 중에서는 진동수와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진공이면은 확실하게 진동수와 관계없이 속력이 일정합니다. 근데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무지개 색깔을 예를 들면 빨주노초 파남보 요 순서대로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은 빛이고요. 그다음에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고 진동수가 큰 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눈은 요 빛의 진동수를 분별해서 이 색깔을 인지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빨간색 계열과 파란색 계열을 비교해 보면 빨간색 계열에 비해서 요 파란색 계열이 진동수가 더 큽니다. 근데 빛은 프리즘이나 혹은 물, 유리 이런 거와 같은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가게 되면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보다는 속력이 느려지는데요. 근데 좀 특징이 진동수가 클수록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공에서의 속력보다 프리즘 안에서의 속력이 더 느려지는데 빨간색도 늘어지고 파란색도 늘어지지만 진동수가 큰 파란색 쪽일수록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지게 되고요. 그다음 이렇게 매질에 따라서 속력의 차이가 생기면 빛과 같은 파동은 굴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속력의 차이가 클수록 그 꺾임의 정도가 더 심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 쪽보다는 노란색, 노란색보다는 초록색, 초록색보다는 파란색이나 보라색 쪽이 진동수가 커서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지고 그래서 더 많이 꺾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진동수에 따라서 빛을 이게 분산시켜서 이렇게 나타낸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백색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 백색광의 예로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 태양, 백열등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백색광은 말 그대로 색깔이 백색인 광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제 그 세계 삼원소라고 하죠. 세계 삼요소라고 하죠.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을 인지하는 세 가지 원추 세포가 있는데요. 근데 이 세포들이 전부 자극을 받게 되면 백색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백색광은 모든 진동수의 빛이 다 나오는 이런 빛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태양이나 백열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색광을 프리즘이나 혹은 회절 격자를 이용한 분광기를 통해서 색깔별로 분리해서 내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다양한 색깔의 빛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백색광을 그대로 이제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의 띠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고온의 기체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특정한 색깔의 빛만 방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특정 색깔의 빛만 이렇게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그 색깔에 해당하는 빛만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러한 스펙트럼을 방출 과정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출 문제에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나오면 요 방출 스펙트럼을 뜻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원소마다 나오는 빛의 종류가 다른데요. 특정한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이 분광기를 통과하게 되면 그 특정 진동수의 빛만 밝은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 그리고 그 밝게 나타나는 부분이 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요, 이제 백색광하고 요 분광기 사이에 특정 기체, 저온의 기체를 여기 넣게 되면 요 저온의 기체가 특정 진동수의 빛만 흡수했다가 재방출을 하게 됩니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는 빛이 다르게 되고요. 이때 재방출할 때는 온 사방팔방으로 그 빛을 재방출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은 매우 적은 작은 세기의 빛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온의 기체가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는 빛들은 프리즘을 향해 온 것이 굉장히 어둡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둡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나타나는 선은 결국에 이 저온의 기체가 특정 진동수의 빛을 흡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선이므로 이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백색광이 특정한 저온의 기체와 분광기를 통과하게 되면 어둡게 보이는 선, 흡수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모든 원소는 그 양자역학에 의해서 특정한 진동수, 즉 결국에 그 빛의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입니다. 이게 빛의 속력이고요.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이제 상수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게 빛의 파장이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빛의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특정 진동수의 빛이라는 것은 결국에 진동수와 파장의 곱이 일정한 상수기 때문에 특정 파장의 빛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동수를 눈으로 인식할 때는 색깔로, 진동수가 다르면 다른 색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색깔의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문제에 따라서 모든 원소는 특정 진동수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파장 혹은 특정한 색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특정한 진동수의 빛만 흡수하거나 혹은 방출하면서 고유의 스펙트럼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원소가 다르면 이제 흡수 또는 방출하는 그 진동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흡수선과 방출선은 동일한 원소에서는요,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교과서 45쪽을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이고요. 그러니까 백색광을 저온의 수소 기체에 통과시켜서 관찰하는 스펙트럼이고요. 요거는 이제 수소 방정관에서 나오는 밝은 빛을 분광기로 관찰한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흡수선이나 방출선이 같은 위치에 같은 패턴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기체를 사용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은 그 흡수선과 방출선이 같은 위치에 나타난다는 게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위치를 통해 어떤 원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요, 태양은 수소, 헬륨, 나트륨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교과서 45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태양의 스펙트럼을 이제 분광기로 관찰하게 되면요. 사실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분광기로 관찰하면 요 태양 자체가 거의 백색광에 검사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흡수선이 잘 나타나지 않고 그냥 연속 스펙트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태양의 스펙트럼을 성능이 좋은 분광기로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여기 일부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것은 이제 태양의 중심부는 온도가 굉장히 높지만 이제 태양의 겉부분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요 중심부에 비해서는 온도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온도가 낮은 기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심부에서 나온 빛이 태양의 표면을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태양을 이루는 원소가 이제 특정 색깔의 빛을 흡수했다가 재방출하게 된 부분이 이렇게 까만색 선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재방출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온 사방팔방으로 이제 흩어져서 방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분광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에 빛이 되어서 마치 빛이 없는 것과 비슷한 이제 흡수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관측하면 이제 태양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별들도 그 별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프라운호퍼라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최초로 발견한 선이라고 해서 이 별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을 프라운호퍼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요거는 이제 우리 교과서 44 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요거는 이제 학습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죠. 보면은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서 프리즘을 통과할 때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지고 더 많이 꺾이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난 이제 빛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성운과 같은 곳에서 이제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는 방출 스펙트럼을 우리가 관찰해서 전체를 연구하기도 하고, 그 별 자체는 크게 보면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지만 요 주변에 있는 대기라든지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기 때문에 성능이 좀 뛰어난 분광기로 보면 프라운호퍼선이라고 불리는 이 흡수선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면 특히 이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의 패턴을 보면 이 안에 이제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천문학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런 관측 수단이자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에서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와 관련된 기출 문제 몇 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1년 3월 고2 지구학원 1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종류의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읍과 니은은 각각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여기서 보면 요 백색광과 프리즘, 그러니까 분광기 사이에 저온의 기체가 들어있죠. 그래서 요 기체가 요거는 저온의 기체라고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저온의 기체여야지 얘가 에너지를 얻어서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바닥 상태가 되면서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재방출할 때는 온 사방팔방으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 특정 진동수의 빛을 흡수한 경우 그 부분은 이제 어둡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이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다 안 지웠네요. 요 반면에 기체 B는 고온의 기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고온의 기체에서는 이제 요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자가 전이하면서 역시 특정 색깔의 빛을 방출하게 되고 그 빛만 밝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니은은 요 방출한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니까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 니은이다 했으니까 이건 틀렸고요. 그다음 기체 A와 B의 구성 원소는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체 A와 B는 같은 종류, 같은 원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체 온도는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을 관찰할 때 백색광과 프리즘, 그러니까 분광기 사이에 저온의 기체를 넣는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기체 A가 온도가 낮고, 그다음에 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기체 B가 더 고온의 기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2024년 10월 고일통합과학 13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는 태양과 기역, 니은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수소와 헬륨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외워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원소는 수소이죠. 대부분의 수소가 대부분의 별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은 게 수소가 처음으로 융합하여 나타난 헬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의 질량비가 대략 3대 1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수소가 아니라 헬륨이죠. 그리고 태양의 대기를 보면 태양의 대기가 이제 일부 특정 색깔의 빛을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는데 그 패턴을 보면 요 기역 원소도 들어있고 요 니은 원소도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의 대기는 기역과 니은이 모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별에서 나타나는 요의 흡수선을 프라운호퍼 선이라고도 하고요. 이 선을 분석하면 지구에서 관찰하는 원소들의 스펙트럼과 비교해서 그 위치가 같은 이런 패턴이 있다면 그 원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별을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디귿해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024년 3월 고2지구학원 3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체 A와 B 및 별 S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기체 A와 B는 단일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기체 A에서 관찰되는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다 했는데요. 흡수 스펙트럼이 되려면 백색광과 그 분광기 사이에 저온의 기체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는 방정관이 보이죠. 요 방정관은 결국에 요 안에 있는 기체에 높은 전압을 걸어줘서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는 방출 스펙트럼을 관찰할 때 쓰이는 관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흡수 스펙트럼이 아니라 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이은 기체의 원소 종류가 다르면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별 S의 대기에는 기체 A와 B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기체 봅시다. 기체 A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 위치가 여기 있는데요. 제가 보조선을 그어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에 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선이 있죠. 여기도 별의 흡수선에 여기 이 위치에 다 A하고 같은 패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별 S의 대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B 한번 볼까요? B는 여기 보면 위치가 안 맞죠. 여기 있는 선들이 요 별의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볼 수 있죠. 요 흡수선에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별의 대기에는 요 기체 B는 없다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존재하지만 B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